자, 2013 YTN 미래전략 포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혜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상상력과 융합을 미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포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어제 오전에 같이 생중계를 또 했었잖아요. 네, 예. 그 YTN 미래전략 포럼은 올해로 1회를 첫 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주제로 창조 한국 더 밝은 미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아침 오전 10시부터 특별 강연을 시작해가지고 총 네. 7명의 전문가들이 그 강연, 각자의 강연과 발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 강연을 통해서 특별 강연에 나섰던 최재천 국립 생태원장 같은 경우에는 통섭이 창조 경제의 새로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용범 학장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역사 의식이 우선 바탕이 되어야 예. 우리가 그 위에 또 다른 창조 경제를 꽃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오후 그렇군요. 1시부터 또 진행됐었던 이 개회식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 창조 경제를 좀 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 포럼, YTN 미래전략 포럼이 첫 출범을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의 말을 전했고요. 네. 이어진 기조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 그쵸.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직접 나서서 이 미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특히 짐 데이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정보화 사회 이후에 꿈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역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말씀하셨듯이 총 7명의 강연자가 있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 강연자들 중에서 모두 다 훌륭한 연설을 해주셨지만, 네. 가장 많이 청중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원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첫 시작을 알렸던 최재천 교수의 이 강연이 네.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무래도 포럼의 첫 시작을 알렸던 이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요. 예. 그 담을 넘어서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학문간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네. 그제서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바로 통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통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특히 우리가 통섭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직 어색하게 들려서 융합이나 혹은 통합 이런 단어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통합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하나와 하나를 합쳐지는 물리적인 합침이다. 또 융합이라는 거는 하나와 하나가 자신의 각각의 성질을 잃고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 통섭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학적인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최재천 원장은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이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 되게 강연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밥 먹는 모습을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밥을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예시로 비빔밥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이 비빔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했던 게 이 서양 식당은 우리가 어떻게 먹냐면 플레이트 한 접시, 그러니까 접시 하나에 네. 자신이 먹을 음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밥이나 국, 그리고 또 반찬들을 놓고 먹잖아요, 저희가. 네. 예, 그렇게 되면 밥 한 숟갈 먹고 어떤 반찬을 먹을지를 매번 고민을 하게 되면서 밥 네. 먹는 순간에도 한국인의 뇌는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창의적인,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창조적인 어떤 활동,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 최재천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저희 어머님들이 매일 아침 그 식탁을 준비를 하실 때,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반찬을 좀 준비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다 창조 한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네, 자, 맞습니다. 저희가 최재천 원장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 우리보다 더 잘할 놈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제 생각에 멍석만 확실하게 펴주면, 판만 잘 깔아주면 우리 국민이 뭔가 일낼 것 같다는 그런 묘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묘한 기대감. 저도 최재천 원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왠지 네. 모를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네. 너무나 재미있는 강연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청중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킨 게
집중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기조연설을 맡은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의 강연도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다음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한국을 뽑아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세계 미래학회장인 이 짐데이토 교수는요, 원래 이제 국내에 오지 않고 세계적으로 어떤 강연을 다닐 때도 네. 이런 미래 주역을 한국으로 자주 꼽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포럼에 직접 참석을 해서 네. 한국 사람들 어떤 관객 앞에서 한국을 미래 주역으로 꼽았기 때문에 좀 우리의 관객들, 청중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큰 감흥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짐데이토 교수는 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평소 한국을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의 주역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K-팝이나 한류의 그 드라마 같은 이 한류가 세계인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뭐 로봇이나 우리가 뭐 로봇과 같은 어떤 첨단 기술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좀 많이 대체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러니까 그런 뭐 기능, 재능들 같은 것들을 뭐 문화 가치, 문화 소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예. 그렇다 보면 그런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국이 미래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어떤 가치들이 앞으로 이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더 공업이나 농산물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한류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인 거죠. 그쵸. 원동력이 충분한 만큼 뭐 제2, 제3의 한류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포럼에서는 2개의 세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한민국 창조경제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패널들이 윤종록 차관의 발제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윤종록 2차관이 발제를 통해서 이 창조경제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다. 그리고 또 이 창조경제는 어떤 박근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내세운 정책이 아니라 예. 이 새로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우리나라가 이 창조경제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뭐 국민들의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더해서 창조의 씨앗을 우선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ICT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엄청난 강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옥한, 이렇게 땅으로 표시했을 때 아주 비옥한 ICT 토양에 네. 이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창조경제가 결국 꽃피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또 듣기 쉽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종록 차관의 발제 이후에 이장호 교수와 이 최병일 원장이 각각 패널로 나서서 각각 이 창조경제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 두 분 모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윤종록 차관이 말했던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 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창조적인 어떤 산업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가 점차 뿌리 내릴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아직은 잘 실현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은 좀 어색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각각 이제 각각의 어떤 이유를 다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패널 분들이. 네. 우선 최병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크게 꼽았는데 기업가 정신의 부족과 칸막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아, 그 두 가지를 꼽으셨군요. 네. 이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 윤종록 차관은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에서 올해 들어서 특히 창업을 굉장히 이렇게 뭐 창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창업을 계속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병일 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아무리 창업을 하라고 권하고 뭐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취직이 좀 더 쉽지 창업이 쉽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 청년 개개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어려운 경우를, 그러니까 어렵게 마음을 먹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사실은 각각의 어떤 칸막이 규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창업을
주도적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네, 거기에는 뭐 기성세대들의 뒷받침도 좀 그렇죠.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장우 교수 역시 그 부분에 굉장히 일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종록 차관은 이 두 패널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요. 네. 지금 이제 미래부에서 자기가 차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어떤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융자가 아닌 투자의 어떤 풀을 넓히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다 자세한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ICT 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업가들이 좀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선은 이서구 카카오톡 대표가 먼저 가장 처음 발표를 나섰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라는 게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 모바일 기기나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을 쫓아간다고 해도 네. 이 플랫폼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선진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 미래 전략을 위해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미래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어떤 그런 투자도 또 유치를 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또한 그 ICT 관련한 중소기업 협회장인 이 김현주 협회장 역시 ICT 기업들의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네. 굉장히 이제 인력 부족에 많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변재환 원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만 IT 강국이지 플랫폼의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플랫폼이든 뭐 어떤 뒷받침이든 충분한 바탕이 돼야 그 씨앗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순히 몇 년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미래까지 적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본 아주 뜻깊은 포럼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이어나갈 YTN 미래 전략 포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